책 읽어주는 선생님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올해 30번째, 30번째, 30번째로 읽은 책은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김혜남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선생님의 친구들이 엄청 많이 추천을 해서 선생님도 보게 되었는데 파킨슨 병을 40대 젊은 나이에 앓게 되었지만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포기하지 않고 물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정신분석 전문이고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유능하고 아이들도 잘 길러내고 또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썼던 책들을 보면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대답하다. 답하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어른으로 산다는 것 등이 있는데 이런 분이 너무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이라는 불치병을 선고받았지만 이분이 어떻게 오늘 내가 사는 게 정말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은 여기 보면 나는 지구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 보이죠. 정말 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반이 되자. 희망은 그 꿈이거든요. 꿈을 잃지 않는 우리 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먼저 접했을 때 선생님은 사는 게 일단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죠. 말도 못하게 재미있는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가 부르며 사는 사람인데 그때 약간 좀 슬럼프기가 좀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분의 프롤로그 책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 서문을 읽으면 이미 눈물을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의사인데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던 사람이 이렇게 아팠지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살았지만 아직 닥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자. 내 인생이 낭비하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말하며 또 내가 너무 인생을 숙제에 해치우듯이 살았다. 나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앞만 돌아봤는데 나를 다 돌아보지 못한 채 닥달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사는 거 재밌게 살자. 그러고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문이 열렸다. 막다른 의사로서의 꿈이 접혔을 때 이 사람의 이 서문을 보면서 이미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가? 선생님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왜 그런 아빠를 만나게 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고 왜 나에게는 사업에 실패한 아빠를 만나게 되고 왜 나에게는 이 어린 나이에 선생님은 20살에 거의 가장처럼 살았었거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을 내딛었다. 선생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또 지금 이 교사라는 자리에 여러분 같은 보석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일이 너무 재밌다. 그리고 또 삶과 연애라 사실 여기 챕터 5에서 선생님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요새 너무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유이열의 음악 캠프라는 음악 캠프 맞나? 선생님이 워낙 단어를 잘 바꿔써서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그래요. 너무 연애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막 연애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그 연애라는 감정과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가정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나는 이제 정말 내가 원래 사랑했던 남편과의 연애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과 연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아무튼 쓴 이 글 챕터 제목과 이 소 제목들이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야 이 사람 또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5분 화장실을 갔는데 이 파킨슨 병은 서서히 몸이 굳어가서 움직이기가 힘든 병이거든요. 화장실을 가는데 막 그냥 우리는 몇 초면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막 15분 5분 막 이렇게 걸렸지만 그렇게 한 번 갔다 왔을 때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용기를 내길 참 잘했다고 깨닫더랐던 이분, 또 자기에게 손잡아 울어주었던 그분들을 생각하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이 사람
그래서 인생에는 최선만 있는 게 아니야.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없으면 차선이 있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 말. 먼저 이 작가는 너무나 사랑했던 언니를 또 잃게 돼요. 그 이후에 또 힘들었지만 또 의대에 가게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아팠지만 또 새로운 거 파킨슨병이 자기에게 알려준 게 있대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 발자국씩 내딛는다면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하기. 마이크로월드 아주 작은 내가 예전에는 지나갔던 하지만 자연이라던가 작은 지나쳤을 때 정말 중요했던 아름다움들을 보는 거. 겸손을 배우는 거.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유머의 힘이 세다. 상황에서 유머를 조금씩 가지는 거. 또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고 싶다. 이왕 나는 아프니까 짐인데 유쾌한 짐이 되자. 그 사람의 계속 마음을 짓누르게 하지 말고 웃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한 발짝씩 내딛는 거. 누구나 처음은 서툴지만 이제 간다는 거 너무 좋았고요.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우리 반 친구들도 너무나 우리 반에 착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너무 강하고 주도적인 친구들에게 휘둘릴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내가 어떻게 바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게 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뭐뭐 하는 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척 필요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 뭐뭐 하는 척 휘둘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기분이 막 좋지는 않지만 맞춰주는 척, 기분 좋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상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과학 선생님이 알려줬던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막 코푼 휴지 너 가져. 나 그거 받아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나 이거 더러운 거 가지고 있는데 괴로워할 필요 있나요? 전혀 없어요. 쓰레기를 받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그 쓰레기를 받고 그 쓰레기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아침 이슬을 받은 장미꽃이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런 거 받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받지 않으면 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날 함부로 한다고 내가 못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그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인 거죠. 그죠? 거기에 쓸 에너지를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세요.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키워서 그 사람 위로 올라가세요. 함부로 나에게 못하도록. 그쵸?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신호를 주면 자야 되는 거. 여러분도 밤에 꼭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또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충고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원하는 거 사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의견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에 미쳐보아라.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 이게 정신과 의사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래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정말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단다. 감추고만 싶던 나의 약점과 단점을 알고도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해보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이거 진짜예요. 무엇이든 시도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심리적 장벽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와 조우하며 만나며 자아를 확장해 나간다. 사랑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얼굴도 예뻐지지. 선생님 남편을 만나고 진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정말 자랑 아니고요. 결혼하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정말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들었고 첫째 낳고 더 예뻐졌네? 둘째 낳고 더 예뻐졌네? 셋째 낳고 더 예뻐졌네?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야? 말이 돼? 이런 소리를 진짜 정말
귀가 뚫어질도록 정말 몇천 번, 몇만 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의 단점과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나의 남편. 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삶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얼굴도 정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두려워 아예 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사랑이 마음에 막상 드는 사람이 적고 나면 밀어내는 사람, 혹시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언제든지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적당히 울타리를 치고 깊게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사랑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현실에 뿌리 내리는 감정이 아니라 저 하늘에 존재하는 완벽한 한상이 가까운데, 이건 계속 너무 완벽해야 돼. 그래서 실수를 발견하면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을 내치고 더 외롭고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단점과 비밀스러운 실망스러운 행동이 눈에 띄면 바닥에 막 솟구치고 이 소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사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상형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콩깍지 씌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면 사람들은 나 역시, 내 자신 역시 이성적이지 않고 타인 역시 결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믿음이 생기면서 이상이 현실 가까이로 내려오고,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심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예요. 사랑이 다가올 땐 거부하지 말고 온몸으로 껴안으세요.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운명적인 짝은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에 정말 미쳐보세요. 사랑만큼 우리를 세상에서 확장시킨 일이 없어요. 문득 사랑이 힘겨운 날이면 이 시를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방문객.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것을 부서지기도 했을 거고 부서졌을 그것을 내가 아주 그 바람처럼 그 사람의 바람을 흉내내어 받아줄 수 있다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삶과 연애하라는 거예요.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음악을 들을 때 누군가가 브라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연주자의 얼굴이 밝아지면 더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거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정말 재밌고 뭔가 반짝반짝은 오늘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어렵고 좀체 나아질 것 같지 않아도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브라보! 하며 연주 분위기를 바뀌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삶과 연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이었습니다.